고양이 털 때문에 아기가 기침하거나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고양이 털이 아기한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아기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 애기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집집마다 고양이 성숙도랑 성격 차이도 있을 거고 한 마리 키우는 집도 있고 여러 마리 키우는 집도 있고 그래서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기 방에 고양이가 자주 안 들어가고 집 청소 자주 해주면은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기침을 이제 하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다 이러면 바로 애기랑 분리를 하고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를 해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혹시나 알러지 반응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라면 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고양이 털에 대한 걱정보다 집안의 전체적인 청결 상태, 특히 먼지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고양이 털이 많이 날리지 않도록 털도 자주 빗어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게 좋겠지? 애기 케어하느라 고양이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게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빠가 해주면 참 좋겠다. 아기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 오빠는 아기한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 아기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신생아 시기부터 6개월 전까지는 처음에 고양이들이 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자주 울고 소리 지르는 일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마찬가지로 아기도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물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상태라 이 기간 동안은 아기와 고양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7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고양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고양이도 아기의 반응을 보고 같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많아졌어.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의지할 수도 있고 함께 자라면서 배려심과 사회성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기가 고양이를 보면서 웃는 일도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긍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해. 고양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통 개랑 고양이랑 키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 고양이는 독립적이잖아. 간식으로 칭찬하고 고양이가 원하는 행동할 때마다 이제 보상으로 간식을 주고 이러면 되는데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소리나 환경 같은 거는 피해주는 게 좋고 특히 우리 노랭이처럼 먹성이 막 좋을수록 이제 훈련 효과는 더 커지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애들이 간식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이렇게 오고 간식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뭐 손, 앉아, 돌아 이런 훈련이 이제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고양이들이 아기를 괴롭히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잘 놀아주고 아기를 잘 이제 봐줬다면 간식을 좀 넉넉히 주는 보상 훈련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고양이가 아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본능적인 건지 사람의 악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고 고양이 특유의 그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비적거리는 행동을 아기한테 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들이미는 거를 보면은 크게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기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게 정서적인 발달이나 뭐 긍정적인 내용에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덜컥 고양이를 입양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것 같아. 입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던 가정에서 고양이랑 함께 키우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아기를 낳고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고양이를 입양을 한다.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고양이를 돌보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입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기가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로 컸을 때 그리고 집안 구성원 전체 동의하에 한 명이라도 싫다 그러면은 절대 입양하면 안 되고
전체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입양을 해도 괜찮다고 보지. 입양하는 시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사물이랑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입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기가 언어적인 소통이 될 수 있을 때 입양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갑자기 공격적으로 굴 때가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고양이도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애기가 심하게 울면은 듣는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 근데 당연히 그러면 고양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는 해. 너무 심하게 울 때는 고양이가 양양 펀치로 때릴 수도 있고 아프게 때리지는 않겠지만 아프게 때리지는 않았는데 고양이들도 털을 쥐어뜯는다거나 꼬리를 꽉 잡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아기가 했을 때 보통 많이 참아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 분명히 고양이들에게도 일정한 한계치가 있는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턱소리가 날 정도로 아기를 때렸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 훈육할 시기는 아니지만 아기한테 이렇게 만지면 고양이가 싫어하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만져야 한다고 설명은 해주긴 했어. 아프게 때린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모가 옆에서 적절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가 잘못된 정도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양이들이 스트레스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놀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간식도 줘야 되고 상호작용을 이제 통해서 아기에 대한 공격성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지. 고양이가 의도치 않게 아기한테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발톱 관리를 안 해줬을 경우에 피부가 상대적으로 아기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낼 수가 있으니까 고양이들의 발톱만큼은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고양이랑 아기를 보호자들이 얼마나 잘 돌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고양이를 같이 키우고 안 키우고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고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사정이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끝?